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서학개미들의 압도적인 사랑을 받으며 작년 10월부터 7개월 연속 순매수 1위를 기록하던 테슬라가 드디어 서학개미들에게 버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는 2019년 12월 이후로 무려 17개월 만에 순매도로 전환이 됐고요. 그로 인해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순매수 순위에서 완전히 밀려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개미들이 나가기 시작했다? 아마 주식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이 뉴스를 보자마자 이런 표정을 지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테슬라가 순매도로 돌아선 이유는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하나는 주가의 부진, 그리고 또 하나는 일론 머스크의 최근 노이즈로 인한 오너 리스크. 하지만 여러 차례 얘기했듯이 현재 테슬라 주가는 오너 리스크로 일론 프리미엄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테슬라 기업 가치만으로도 엄청나게 매력적인 가격이에요. 2021년 말 예상되는 EPS 5.5달러에서 6달러 사이를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가격은 보수적으로 PER 100을 줄 수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PER 100도 여전히 높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성장주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죠. 피터 린치에 의해서 유명해진 성장주 평가 기준인 PEG 기준으로는 1.6 수준으로 테슬라 밸류에이션으로서는 역대급인 상황입니다. 피터 린치는 PEG 1.5 이상이면 높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피터 린치가 활동하던 30년 전 얘기고 현재 성장주는 PEG 3까지도 용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기업들과 비교해보면 애플, 아마존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마이크로소프트보다도 낮은 수준이에요. 아마 테슬라에게 있어서는 향후 5년간은 보지 못할 PEG 숫자입니다. 전문가들의 평균 목표 주가 역시 657달러로 목표 주가보다 현재 주가가 100달러나 낮은데요. 테슬라 주가가 목표 주가보다 이렇게나 낮은 것도 향후 테슬라 주가가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아마 향후 수년간은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나중에 서학개미들은 떠나가고 있는데 그럼 서학개미들은 테슬라를 팔고 무엇을 샀을까? 바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콘덕터 트리플 X ETF를 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란 거는 미국에 상장된 반도체 기업들을 모아놓은 지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이라도 이름을 들어본 적 있는 미국에 상장된 반도체 기업이라면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2위인 아마존의 거의 2배를 매수를 했고 3위인 나스닥 트리플 TQQQ의 트리플로 매수를 했어요. 매수 이유는 간단하죠.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는 저점이란 겁니다. 주가를 보시면 고점인 48달러를 찍은 이후에 나스닥 대조정 시기에 바닥을 찍었다가 다시 회복을 했다가 최근 인플레 우려와 함께 기술주들이 약세를 띠면서 다시 한번 바닥을 찍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2번이나 바닥을 확실하게 다졌기 때문에 주가는 지금 저점이 분명하고 반도체 산업은 앞으로 전망이 좋기 때문에 현재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란 거죠. 어쨌든 지금 반도체 기업들도 보시다시피 바닥권에 위치해 있는데 그러면 반도체 산업은 왜 하락을 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올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온다고 해서 기대감으로 대부분의 반도체 주식들이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온다는 슈퍼사이클은 안 오고 반대로 전 세계적인 반도체 쇼티지가 왔죠. 수요가 이따시만큼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정작 공급이 안 되니 수요가 무의미해졌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와 그로 인해 기술주에게 비우호적인 시장 분위기도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하게 된 원인입니다. 그래서 한국 최고의 기업인 삼성전자도 최근 7만 원대로 주가가 하락하면서 7만전자라는 소리를 듣고 있죠. 그 외 TSMC나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반도체 최고 기업들도 고점 대비 주가가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섹터는 분명 하반기로 갈수록 회복이 기대되는 섹터인 건 맞습니다. 반도체 시장은 원래도 시즌별 수요에 의해서 1년 중에 전반기는 수요가 적고 하반기는 수요가 많은 상저하고가 굉장히 심한 섹터인데요. 또한 여기에 하반기로 갈수록 각 기업들이 반도체 생산 라인을 증설한 효과를 보기 시작하면 수급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번에야말로 진짜 슈퍼사이클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와 함께 주가도 다시 오를 환경이 점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화상으로
세계의 반도체 회사들을 다 불러내서 미국에 강제로 투자를 시키려고 하고 있죠. 이렇게 국가가 나서서 반도체 산업 부흥을 장려하게 되면 미국에 상장된 반도체 회사들의 실적도 좋아질 것이란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맞춰서 서학개미들도 현재 저가니까 지금 들어가겠다는 거죠. 다만 트리플 레버리지 ETF는 등락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3월에도 3일 연속 9%, 14% 이렇게 하락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하락을 3일 연속으로 맞다 보면 웬만한 주린이들은 멘탈이 다 털리죠. 또한 생각보다 반도체 실적이 개선되지 않고 슈퍼사이클이 자꾸만 뒤로 밀려서 반도체 지수가 박스권에 오래 머물게 될 경우 트리플 레버리지 ETF는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영상을 하나 만든 게 있으니까 오른쪽 위에 링크 띄워드릴 테니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추종하고 있는 반도체 지수는 본전이어도 레버리지 ETF의 가격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정작 추종하는 지수는 하락하지 않는데 내가 산 ETF의 가격은 하락하게 되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압박이 심하고, 그게 장기화되면 점점점 괴리율이 심해져서 결국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손절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투자의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 소신대로 하면 되는 거고, 다만 언제나 한국인의 최애 주식이었던 테슬라가 순위권에서 밀려났다는 얘기를 들으니 이런저런 만감이 교차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테슬라를 팔지 않고 더 사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게 더 반가우실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테슬라 얘기만 하던 시절도 있었죠. 하지만 그 시절에도 결국 돈을 벌었던 건 소문 듣고 나중에 달려온 사람들이 아니라 소문 나기 전에 미리 사고 있던 사람들이란 걸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